가슴이 조여오거나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질 때 우리는 대개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심장마비 첫 7초가 생명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단 몇 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수많은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입니다. 그 7초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너무 늦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오면 체했다고 생각하거나 잠시 쉬면 괜찮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단 몇 초 만에 피가 막히면 바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면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이 답답할 때 그냥 참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걸까요?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고 세포는 순식간에 죽어갑니다. 골든타임은 1시간이라는 오래된 믿음은 실제와 다릅니다. 진짜 골든타임은 바로 첫 7초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장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은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을 너무 많이 드셔서 체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손끝이 저려오는 느낌이 들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이상하다고 느꼈고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옆에 계시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도중에도 그분의 가슴 통증은 계속됐지만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몇 분만 늦었어도 생사가 갈렸을 수 있었다고요. 그분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한 것 같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손끝의 저림이라는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금만 참아보자고 생각했다면,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결국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오면 판단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가슴이나 팔, 턱, 어깨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슴 통증이 오면 바로 신고한다는 약속을 미리 정해 두세요. 이런 작은 약속 하나가 생명을 지킵니다. 통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눕고 싶어집니다. 조금만 누워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누워있으면 심장이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물리 법칙입니다. 심장은 펌프처럼 작동하지만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중력의 저항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닥에 누운 자세는 오히려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산소 부족을 더 심화시킵니다. 편하게 누워서 쉬면 나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는 67세 김복래 여사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분은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바닥에 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을 지나던 시민 한 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분은 기대어 앉으세요 라며 재빨리 벤치로 그분을 부축했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벤치에 상체를 기댄 채 앉히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7분이 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는데 다행히 수치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바닥에 누워 계셨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요. 상체를 세운 자세로 기다린 덕분에 뇌로 가는 혈류가 유지됐고 그 짧은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날 도와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본능적으로 누웠을 거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지나가던 누군가의 올바른 판단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누워있지 말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 기대어 앉는 것입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심장이 피를 뇌로 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벽이나 의자 등 기댈 수 있는 곳에 앉으세요.
그리고 누워 기다리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생명을 지킵니다. 통증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서둘러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빨리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게 119를 누릅니다. 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증상 확인과 주소 안내로 몇 분이 흘러갑니다. 그 몇 분 동안 심장은 이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급할 때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마비 초기에는 단 1분에서 2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손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아주 기본적인 대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짧은 준비가 이후 병원 치료의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대구의 71세 남정수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저녁 그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쪼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분은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옆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119를 눌렀습니다. 신고 전화가 연결되자 상담원이 증상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라는 단어를 말하려 해도 숨이 차서 끊어졌습니다. 주소를 말하려고 해도 혼란스러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같은 층에 살던 이웃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웃이 전화를 이어받아 정확한 주소와 상황을 설명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분의 의식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호흡 조절만 먼저 했어도 시간이 조금 더 있었을 거라고요. 신고 통화를 하느라 정신없이 말하려다 보니 오히려 호흡이 더 가빠졌고 그게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먼저 자세를 바로잡고 천천히 심호흡을 몇 번 한 후에 신고했다면 어땠을까요? 통화할 때도 좀 더 침착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의식도 더 또렷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호흡을 고른 뒤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순서가 생명을 바꿉니다. 가슴이 아프면 먼저 깊게 숨을 3번 들이신 후 119를 누르세요. 그리고 가족 간에 미리 누가 신고하고 누가 응급대처를 할지 역할을 정해두세요. 급한 상황에서는 역할 분담이 생명을 지킵니다. 심장 문제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약을 찾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패닉 상태에서는 서랍 하나 열기도 어렵습니다. 어디에 뭘 넣어뒀는지 기억나지 않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찾지도 못합니다. 아스피린은 심장 응급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입니다. 혈액의 끈적임을 줄여 막힌 혈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찾는데 3분, 삼키는데 2분이 걸리면 이미 늦습니다. 부산의 70세 박미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은 정기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응급용 아스피린을 항상 가까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가슴 통증이 오면 즉시 씹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스피린을 어디에 둘지 고민했습니다. 약통 하나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집안 3곳에 아스피린을 비치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하나, 거실 선반에 하나, 그리고 현관 신발장 위에 하나를 두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바로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말이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자다가 깬 그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남편이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침착했습니다.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준비된 아스피린이 있었습니다. 약을 꺼내 남편에게 씹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일으켜 앉힌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0분이 걸렸지만 그 사이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처치를 받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완벽했다고요. 아스피린을 빠르게 복용한 덕분에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았고 그게 치료 시간을 벌어줬다는 겁니다. 만약 약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찾는 시간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것만이 답이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약을 찾기보다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미리 두는 것, 그것이 안전입니다. 의사 상담 후 응급용 아스피린을 침대, 거실, 가방에 각각 비치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유효기간과 보관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심장 통증이 찾아오면 몸이 먼저 굳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때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도록 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7초 루틴 하나면 충분합니다. 순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준비된 약을 바로 사용하기. 둘째, 상체를 세워 자세를 잡기. 셋째,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이 3단계만 기억하면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뇌에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보낼 수 있습니다. 광주의 66세 오순자 여사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열리는 건강강좌에 자주 참석했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진 건 심장응급대처법이었습니다. 강사는 응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걸 기억할 수 없으니 간단한 루틴을 몸에 익혀 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집에 돌아와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약, 자세, 호흡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익혔습니다. 처음엔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말이죠.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는 신용을 하면 그분은 재빨리 약을 꺼내고 자세를 잡게 하고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왜 이런 걸 연습해야 하냐고 남편이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꾸준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종이를 보지 않아도 순서가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갑자기 명치 부근을 움켜쥐며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는 걸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침대 옆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씹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기대어 상체를 세워 앉혔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 쉬라고 말하며 함께 호흡했습니다. 1, 2, 3 하며 들이쉬고 4, 5, 6 하며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남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그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주소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8분이 걸렸지만 그 사이 남편의 상태는 크게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고 신속한 치료로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기 대응이 매우 훌륭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약 복용과 자세 조절, 호흡 유도가 모두 정확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아니면 잘못된 대처를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합니다. 평소 연습이 생명을 살렸다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머리로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몸이 기억해야 한다고요. 응급대처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도 몸이 기억합니다. 약, 자세, 호흡 이 순서를 한 달에 몇 번씩 연습하세요. 그리고 냉장고나 현관 옆에 심장응급 3단계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은 멈추면 다시 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짧은 7초의 행동, 작은 준비 하나가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워있지 말고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대비된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한 번의 대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지도 모릅니다.